부동산 투자의 핵심 키포인트. 그 중에서 이제 재건축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투자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건폐율이라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 대비 각 층별 건축 면적의 합계를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지 면적 만평인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50% 이하 건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300% 이하가 가능합니다. 건폐율 50% 이하니까 약 5,000평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층별 건축 면적의 합계가 3만 평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이 300% 이하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건축할 세대랑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세대, 요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재건축할 세대가 기존 세대보다 많아야 되겠죠. 근데 재건축할 세대가 기존 세대보다 작은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재건축을 포기를 하죠. 기존에 있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을 보면 기존 세대랑 똑같거나 아니면 조금 많습니다. 그 남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반 분양 물량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 분양 물량이랑 조합 수지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으면 조합 수지도 올라가고, 일반 분양 물량이 작으면 조합 수지도 떨어지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일반 분양자들하고는 관계없이, 자, 그 다 재건축 단지가 이익이 나더라도 그 이익은 기존 세대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게 되고요. 만약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는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될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네이버나 다음 위성 지도를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 면적에 지금 기존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존의 세대수보다 더 많이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층도 연관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오른쪽 위성 지도를 보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대에 있는 대우마리나입니다.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되게 많이 보이죠. 건물 이외에도. 그러면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분양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이제 재건축 수지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에 투자하더라도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왼쪽 같은 이런 단지에는 투자하신 분들 아마 지금 되게 후회들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이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일반 분양 받는 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존에 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중간에 재건축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라들어서 투자하겠다고 뛰어든 분들이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게,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소유주분들은 이제 재건축 시 아파트만 받을 수 있고, 상가 소유주들은 사실은 조합 정관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고 상가를 받을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상가와의 갈등 봉합, 음마 재건축 탄력이라고 이제 매일경제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크게 이제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조합 내 상가 이사 대의원 포함, 그리고 창립총회 의결 후 협약서,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
그리고 아파트 상가 재건축 비용 정산 방안. 사실 여기서 이제 밑에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사실 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일단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산정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정 비율을 10%로 합의를 봤거든요. 두 번째 비용 정산 방안. 비용 정산 방안은 건축 비용을 아파트 상가 각각 독립으로 정산을 하자. 독립정산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요 두 개를 이번에 합의를 봤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산정 비율을 10% 합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음마아파트 이제 정비 계획에 따르면 예상 분양, 일반 분양가가 전용 면적 5구 타입, 59제곱평방미터가 17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상가 가격이 1억 7,500만 원 이상이면 산정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 이상이면 59제곱평방미터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억 3,3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84 타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합의를 본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에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상가주들이 아파트와 상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하겠죠. 뭐냐면 아까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채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축비가 아파트 건축이랑 상가 건축이랑 건축비가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상가 같은 경우는 마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 거실, 주방, 보일러실, 베란다, 그리고 보조주방, 벽도 많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변기, 그리고 욕조, 샤워시설,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것보다 상가 건축 비용이 사실은 되게 작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또 작다면 그다음에 분담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분담금. 근데 아파트와 상가 분양가, 나중에 분양했을 때 분양가, 상가 분양가도 작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가 건축 비용은 작게 들어가지만 분양가는 또 되게 비쌉니다. 위치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기존의 아파트 소유주가 아니라면, 기존의 아파트 조합원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기존의 소유주가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해서 뒤늦게 들어간다면 내 투자 비용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집이 있겠죠. 그러면 집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주택에 대해서 또 세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투자 비용,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파트 기존의 가격이 거의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10억 넘게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혜택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적합한 게 사실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대우마리나 상가가 있습니다. 대우마리나 상가는 기존에 176호실이 있는데 재건축에 있을 때 229개 호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76개 호실을 하나씩 가지고도 53개가 남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되는 거죠. 자, 건축비랑 수지 분석을 해보면 상가 53호실을 이제 전체 229개 호실을 공사하는데 공사비 시공비 평당 1,000만 원이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최대한 지출을 최대한 잡더라도 570억 정도 들거든요. 근데 53개 호실을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한 개 호실당 분양가가 약 20억 정도, 지금 현재도 그 정도 시세가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 매출이 1,000억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 공사비는 500억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유가 500억 이상 수지가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대우마리나 상가는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대지집은 3평으로 전용 면적 12평에서 대단지 상가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신다면 대우마리나 상가 투자는 아마 거의 전국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정답일 겁니다.